안녕하세요. 대한해운 주주 여러분들. 지금은 대박이 아닙니다. 그죠? 대응이 더 필요한 시점이에요. 오늘의 대응 리포트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대한해운이 어제 분명히 잘 나갔어요. 그죠? 거의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드디어 잘 나간다. 전쟁이 이렇게 우리에게 수혜를 가져오는구나. 그 기대감이 폭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밀리기 시작을 했던 거. 왜? 도대체 왜냐? 왜 가지 못하고 밀려나고 있는 것이냐? 걱정이 많아지시고 이제 손절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고민이 많아지셨을 텐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오대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대한해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 전쟁통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오대리가 공부를 해왔으니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짝 화나실 수가 있는데 모델이가 지금 차트를 하나 더 띄워놨습니다. 뭐죠? 흥하해운의 차트예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대한해운도 이랬어야만 됐어. 분명히 그럴 수 있었어. 그런데 도대체 왜? 도대체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이것을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차이점을 알아가시는 게 우리가 앞으로 오늘 계좌에 손실 보신 분들이 전부 다입니다. 손실 보신 분들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손실 보신 상태로 그냥 둘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최대한 이 손실을 메꿔야만 해요. 우리 피 같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데에서 그 포인트에서 이 손실을 얼마나 메꿀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개별 종목의 차이예요. 대한해운은 올라가려다가 눌리고 흥하해운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이 종목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같은 해운주라고 해도 흥하와 대하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느냐? 주로 하는 업이 다르다라는 거죠. 둘 다 같은 해운이긴 한데 지금 이 전쟁, 지금 시장이 때려 맞는 이유, 전쟁이죠. 전쟁에 진짜 안까지 들어간 그 사정을 봤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미국은 왜 갑자기 이란을 때렸느냐? 종교고 뭐고 마음에 안 들고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이유는 석유입니다, 여러분. 석유 때문에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상승을 한 종목은 결국 석유 관련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흥하해운도 상승을 했죠. 자, 그러면 흥하해운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것이냐? 우리 대한해운은 해운 중에서도 벌크선 중심입니다. 자원 쪽이라고 하면은 벌크선으로 나르는 것은 석탄이나 먹을 거, 뭐 밀가루, 그런 거, 운반, 뭔가 고체적인 걸 운반하는 것이 주예요. 그런데 흥하해운은 무엇을 관여를 하죠? 석유 운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오늘의 성패를 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차, 내가 잘못 알아서 잘못 들어왔다. 지금이라도 흥하해운으로 갈아타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 된다. 손절이라는 것은 내 사전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3,235원에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1,000원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신 거죠.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최대한 이 손실을 본 부분을 메꿔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추가로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 밀리는 자리는 2,000원까지도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0원부터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락하고 바닥 만들고 그곳에서 고정을 거친다라는 뜻입니다. 즉,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계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제부터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 나가셔야만 하는데 저점에는 매수를 잡으세요. 매수를 잡으시고 이 매수한 물량만큼 이 위에 매수하신 물량은 잠깐 있으세요. 이거 보시면 절대 매도의 버튼이 안 눌러집니다. 이 매수한 물량만큼 위에 올라갔을 때 2,200원 위에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하세요. 아래에서 한 주 매수하셨다. 한 주 매도하시면 됩니다. 10주 매수하셨으면 10주 매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 과감하게
11주 매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11주 매도하시겠죠. 이곳부터입니다. 11주를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차익을 2,200원 챙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바닥에서부터 이다음부터는 또 내려갔을 때 12주를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응하실 물량, 즉 평단가를 낮출 물량을 늘려 나가시거나 아니면 쌓아두실 물량을 아래에 쌓아두실 물량을 늘려 나가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은 또 무시하기가 어려운 게 그냥 나가버리기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차트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바닥에서부터 잘 치고 천천히 잘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세 자체는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잘 버티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차피 지금 국내장에 도망갈 곳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급등해서 올라타기도 힘든, 매수하기도 힘든 종목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가지고 계신 종목에서 어떻게든 손실을 조금이라도 메꿔내셔야만 해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지금부터 대한해운에서 난 버티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은 대한해운에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박스권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손실을 보고 끝이 날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해 나가시려면은 부지런히 평단가를 조정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바닥이 아닐 수가 있고 나 벌써 1,000원 가까이 손실 봤는데 1,200원까지 손실 보는 것을 내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그것만큼은 잠깐 피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매수하죠? 그죠? 하지만 오대리가 그 매수, 이 바닥, 꼴 보기 싫은 바닥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오대리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해주시고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바닥에 눌렸을 때 그 자리에서부터는 매수를 잡아서 평단가를 낮추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새롭게 만든 박스권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해서 일단은 새로운 여력을 확보를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모델이가 같이 매수하자라고 문자 드릴 거고요. 같이 매도하자라고 문자 드릴 겁니다. 여러분, 모델이는 이 꼴 보기 싫은 이 계좌를 매일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자리 오게 되면은 그 바닥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지금 같이 매수하자라고 문자 드릴 거고요. 올라갈 때는 모델이만 매도해버리면 배신이겠죠. 그러지 않고 같이 매도하셔서 여력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 준비할 수 있도록 오대리가 매도하자고 문자 드릴 거니까요. 문자 받아보시고 오대리와 같이 대응하셔서 지금 구간 잘 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국내장에서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국내장에서 버티기로 결심을 하셨으면 지금 상황에서 해결을 해 나가셔야만 해요. 준비하시고 해결을 해 나가셔야만 하는데 자,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 대한해운이 지금 이 하락세를 멈추고 박스권 조정 끝난 다음에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죠? 이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도 계속 끌고 나갈 텐데 오대리는 대한해운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냐? 오대리는 사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히려 흥하해운보다 대한해운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 자체가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굉장히 희비가 교차되는 순간이죠.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장에 도망갈 곳 없다라고 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잘 버티셔야만 하는데 모델이는 하락장 안에서도 여러분 상승할 때 돈 버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하락할 때 조정 중일 때 돈 버는 건 아무나 못해요. 이곳에서 하락을 할 때, 조정받을 때 돈을 버는 것이야말로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이 무엇인지 오대리가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챙겨보시고 하락장을 잘 버텨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 대한해운이 이 다음에 조정 끝나면은 왜 흥하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는지
그 이유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종목창 켜기조차 무서우실 겁니다. 모델이 역시 매일같이 종목을 보고 있고 주가를 보고 있는데 요즘처럼 마음이 무거울 때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위기일수록 우리가 감정은 조금 빼두고 냉정하게 기준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힘든 장세에서도 여러분, 우리 그냥 버티지 않고 앞에서도 얘기 드렸죠. 평단가 조정을 하면서 수급과 거래량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살피면서 기회를 잡아가기 위해 준비를 해나가자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 지수는 밀려도 세력은 그들의 평단가만큼은 그들이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방어막을 치고 있는 최후의 보루를 정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루가 어딘지, 그 마지노선이 어딘지를 알아내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버텨도 되는지 아니면은 반등이라도 해서 정리를 할지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유일한 전략은 바로 이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 기준만 잘 잡아가면은 이 하락 장세, 이 힘든 장세에서도 우리가 조금 계좌를 방어를 해내고 오히려 플러스로 만들 만한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느냐. 이게 정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오대리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HJ중공업 오랫동안 영상 업로드 해왔죠. 그리고 그 초반을 지나서 우리가 굉장히 긴 박스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 초입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때 실적 발표가 나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평범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 악재가 터집니다. 종목 단일 악재.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 초에 울산에 보일러 해체 작업 중에 인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으로 끝날 자리에서 추가로 밀려나면서 그 아랫단까지 내려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랫단, 즉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움직임을 보시면은 바닥을 만들면서도 또한 흐름을 타고 위로도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해야 할 행동은 하나입니다. 이 명확한 기준. 그들의 마지노선을 확인을 하고 바닥을 확인을 하고 바닥에서는 매수,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하면서 위에 매수를 하셨어도 평단가를 조금씩 천천히 조금씩 낮춰 가시면은 아래에서는 단기 추세를 타면서 수익을 챙기시고 단기 수익 많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여력을 추가로 어떻게든 늘려나가는 것. 하락장에서도 여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결국 그 박스권만 정해지면 그들도 그 구간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요. 눌리면은 올립니다. 그죠? 바닥을 확인을 하면 무조건 끌어올리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 긴 상승을 유지를 하죠. 이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서도, 단기 추세 안에서도 약간 긴 상승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장세가 조금만 진정이 되면은 주가가 회복이 되면서 다음 구간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세력의 평단가만 확인을 하셔도 우리가 막연한 공포는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단순히 이 선 하나만 믿고 마음을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보시다시피 여기까지만 내려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개파락을 하면서 추가로 눌러버리죠. 이렇게 지지선마저 일시적으로는 깨버리고 더 아래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데리는 이렇게 내려갈 때조차도 세력이 이탈을 하고 있는,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지금은 매수를 하셔야 할 때다. 지금은 매도를 하셔서 단기 수익이라도 챙기시고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만 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거 진짜 여러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HJ중공업 채널에 검색하시면 오대리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업로드하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듯이 오대리의 분석에는 과장이 없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장 없이 데이터를 전달을 드리려고 할 때 이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 과정을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려면은 시간이 일단 너무 부족해요. 지금 잠깐 얘기를 하는데도 벌써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은 공부보다는 명확한 답이 더 간절하시다라는 것을 오대리가 알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은 좀 가볍게 넘겨보시라고 하겠지만 지금만큼은 아닙니다. 지루하더라도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들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만 할지 전략을 아셔야지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오대리 이름 원래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였죠. 하지만 지금은 대박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쵸? 지금만큼은 오늘의 대응 리포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응 리포트 안에 세력의 진짜 평단가, 진짜 그들의 퇴로, 어디서부터 도망을 나갈 것인지, 그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전략을 오대리가 열심히 분석을 해서 이 리포트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장을 혼자서 고민하시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리포트를 참고해서 이번 위기를 함께 지혜롭게 넘겨가셨으면 합니다. 이 리포트를 좀 받아보고 싶다. 나도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생존을 하겠다. 나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생존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55-8354번 저장을 해주시고요. 리포트라고 세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대리가 우리가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그 현실적인 전략, 정리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종목의 현실적인 숫자,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버텨나가면 될지 단순하게 숫자 정리를 한 다음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해운의 앞으로의 흐름, 상승세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조정 끝나고예요. 여러분, 조정 끝나고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가 정말 관건인데요. 일단은 오늘 하루 지금의 이 빅 이벤트로 인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 자체가 너무나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오히려 대한해운이 상승을 이어나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사실 올해가 해운사가 올해도 좀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잘 버티기 힘들 수가 있는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인데 일단은 운임, 지금 새로운 배가 본격적으로 운임이 되면서 인도가 되면은 공급이 많아져요. 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컨테이너 운임 자체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이 나빠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중 간에도 싸우고 있고 홍해에서도 난리 났고 지금 이란도 싸우고 있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관세 인상, 톡하면 인상한다라고 난리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임비는 줄어드는데 리스크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힘들 수가 있고 좀처럼 급등을 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물동량 자체가 너무나 많이 늘어난다. 왜냐면은 앞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AI가 개발이 안 될 것이 아니고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버 계속해서 만들고 있죠. 이렇게 앞으로 새롭게 들어갈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동량 자체는 상승세를 유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벌크선, 대한해운이 가지고 있는 벌크선 쪽은 계속해서 물동 자체는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커진다라는 게 큰 문제이긴 하지만 왜 그러면 흥하보다 대한이 낫느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벌크선들은 보통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이 흥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운임 변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지만 대한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자체를 조금은 줄여나갈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그제서야 흥하는 이제 급락을 하고 대한해운은 그때는 이제 조정이 끝나서 흥하가 조정을 거치고 있을 때는 대한해운은 오히려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올라갔던 만큼 떨어져 내려왔고요. 이전 자리까지 눌리던 그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시점입니다. 추가로 눌릴 수는 있지만 지금 이벤트만 해소되면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흥하보다 더 빠르게 준비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상단가 조정하시고 수량 늘려나가시면서 오히려 '나 윗구간에서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다시 추가로 평단가 조정하시면서 물론 많은 분들이 매도해서 수익 챙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서 준비를 잘 해 나가시면은 우리 흥하가 조정할 때는 오히려 상승을 해서 매도해서 우리 그때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데리가 중간에 얘기를 했어요.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지금 상황에서도 급등을 할 만한 종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거래량이 생각보다 약해요. 1,500만 주 그리고 700만 주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흥하 같은 경우는 2억 2천만 주 매매를 했고 우리 대한해운도 1억 4천만 주를 매매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고 싶은 종목은 모두가 사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 매도를 하지 않는 한 매수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내장에 도망갈 수 있는 건덕지 자체가 적습니다. 적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눌려있는 지금을 조금 더 좋은 기회로 보시고 여러분 거의 주가가 진짜 심한 종목들은 3개월 전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 리스크만 해소가 되면은 전쟁에 대한 이슈만 조금 해소가 되면은 추세 타고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해운도 충분히 추세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문제 일으킨 종목 안에서 해결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려면은 당장 이번 주 지날 때까지는 살짝 눈을 돌리셔도 돼요. 잠깐은 회피하셔도 됩니다. 못 보겠다 하시면은 잠깐은 눈 돌리셔도 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흐름 찾아서 챙겨보셔야만 해요. 이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봐야겠다. 오데리가 설명을 잘하더라. 라고 하시면은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나 왜 그랬는지 알겠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깨달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평단가를 조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괜찮다. 이 정도도 공개해보겠다. 라고 하시면은 수량까지도 좀 남겨주시면은 다음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대박이 아닙니다. 오늘의 대응 리포트의 모델이었습니다.